네, 오늘의 경제 이슈를 키워드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복지로. 사실 이 복지로라는 게 지금 굉장히 뭐 다들 접속이 안 돼갖고 난리라서 지금 키워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복지로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을 텐데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모두가 다 네. 나와 있는 곳이고요. 예. 내가 어느 정도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는 그 복지로를 통해 보면 아주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네. 지금 복지로 홈페이지에 서버가 다운되고 마비되는 이유는 예. 바로 어제 재난긴급지원금에 있어서 이제 소득 하위 70%라는 그 기준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확인하려면 역시 이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네네. 복지로로 가면서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려고 이렇게 예.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복지로 들어가면 내가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오는 거예요?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조금 전에 나온 속보는 예. 현재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죠. 이제 디테일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네. 재산을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예. 이 소득 기준은 과연 언제 소득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런 예. 기타 등등의 이제 문제들 또 주변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뭐 720만 원은 되고 네. 729만 원은 안 되고 4인 가구에서 네. 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경기소득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등이 나와 있어서 다음 주에 모든 것을 일단 확정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네. 참조를 할 수 있으되 예. 또 지금에 나온 뭐 1인 가구에 얼마, 2인 가구에 얼마 기준 있지 않습니까? 예. 1인 가구는 264만 원, 2인 가구 440만 원. 그건 하나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요. 예. 정확한 것은 다음 주에 이걸 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또 말씀드리지만 어제는 이제 소득으로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당장에 논란이 나오죠. 그러면은 막 집 있고 재산이 많은데 예. 소득으로는 없는 사람들은 다 받으란 말이냐.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재산도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재산이요? 예. 예. 다른 뭐 자동차라든가 아. 전세도 또 고액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이 없더라도요. 네네.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계산을 넣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예. 되면 행정비용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당국에서도 좀 고민과 생각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기준, 명확한 기준은 다음 주 중으로 알려주겠다라고 속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기준 없이 발표를 한 셈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많은 논란이 좀 있었죠. 예. 당초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복지나 수급 체계가 하위 20%, 예. 하위 40%를 기준으로 많이 주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위 20이라든가 하위 40%에 대해서는 뭐 기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는 셈인데 네네. 그래서 최초에 뭐 저는 재난 이제 기본소득 그땐 기본소득이었죠. 그렇죠. 뭐 하위 40%까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네. 이제 더 줘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 50%라는 것을 꺼내들었고요. 아, 이게 예. 다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70%로 가게 됐는데 네. 이 70%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많이 해본 이 하위 70%는 또 아니고요. 예. 게다가 이번 기준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제 가구로 따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처럼 개인이 아니라 가구가 되는데 네네. 1인 가구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1인 가구에서는 어르신들처럼 굉장히 힘들고 도와줘야 되는 1인 가구분들도 있지만 네. 소득이 좀 되는 1인 가구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특히 2030 뭐 이런 경우에서.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가 월 264만 원이니까 예. 또 이 1인 가구에서 반발도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겠네요.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맞벌이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4인 맞벌이가 712만 원. 이게 큰 돈이기는 하지만 네네.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애 둘인 경우에 정말 돈도 많이 들고 힘든데 예. 간발의 차이로 뭐 한 740만 원이 돼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고민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70%의 화두는 꺼내 들었는데 네네. 그 세부적인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당국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의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기준이 어쨌든 다음 주에 결정은 된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좀 예를 들어서 소득으로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소득 기준 70%다, 하위 70%다 했을 때 보통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사실 올 초부터 시작이 돼서 네. 올 초에 갑자기 내가 소득이 없어지고 실직을 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소득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제 작년 소득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 이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올 5월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현재 소득을 바로 직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타협점 같은 것들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발표를 했고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게 오는 5월에는 네.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네.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뭐 다 달라붙으면은 뭐 될 수는 있겠지만 예. 기술적으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또 하나 그 전에 사전 교통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중복 지원을 어떻게 중복 지원. 현재 지자체, 광역, 기초단체 단체가 주는 부분과 중앙정부가 주는 부분이 또 지금 중복 지원이 되는데 일단은 원칙상으로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제 허용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A 도시에 사는 네. 하위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가구, 4인 가구 같은 경우에 저것처럼 재당금 100만 원도 받고 특별 돌봄 쿠폰이라고 해서 이 넉 달 동안 10만 원을 또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양육수당이랑 같이. 그렇죠. 그럼 80만 원 소비 쿠폰 지급되고 그 해당 지자체에서 만에 하나 뭐 40만 원을 주는 곳이라면은 예. 300만 원 이상이 그러게요. 지급이 되니까 네네. 못 받지만 한 소득이 300만 원 되는 이 분들과의 그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또 여긴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 네. 실은 코로나19에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고용불안이 한 분들에게 급하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또 빠지게 되는 네네. 또 이런 역설들 나오고 있고요.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자체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뭐 다음 주에 정부가 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발표하면 또 저희가 신속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